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채팅창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플랫폼 분들도 네, 겸사겸사 다 같이 인사한다라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꺼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피셜 소식입니다. 이제 오피셜. 포르투갈 비토리아 SC가 미드필더 김정민을 영입을 했습니다.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며 비토리아는 미드필더 강화를 위해서 이 김정민 선수를 잘츠부르크에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얼굴은 또 익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연령별 대표팀에도 이제 항상 좀 뽑히던 선수고, 성인 대표팀도 잠깐 이제 선보인 적이 있었죠. 잠깐. 이 또 뭐 기성용 선수를 닮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김정민 선수가 이제 잘츠부르크를 떠나서 이제 비토리아 SC 이곳으로 또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미드필더가 필요해서 뽑았다고 하니까 뭐 쓰겠죠. 잘 성장하길 바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니폼이 깔끔하네요. 흰색에 검은색 이제 해가지고 깔끔하네요. 리즈의 새로운 역사가 써졌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던님 여름 휴가 가시나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기다리고 쿠키 100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질문이 조던님 여름 휴가 가시나요? 이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름 휴가를 최근 몇 년 동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제 축구가 계속 있어서 저도 이제 먹고 살려고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여름에 축구가 많잖아요. 또 이번 여름에는 또 빠르게 또 해외 축구도 하고 K리그는 쭉 이어져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 제가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해도 같이 갈 사람도 없고요. 뭐 부모님도 바쁘셔가지고 뭐 제가 간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뭐 저 휴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뭐 같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더 열심히 하려고 저도 이제 원래 월요일마다 좀 이렇게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제 월요일도 안 쉽니다. 월요일도 이제 해외 축구 뉴스 하고 어제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좀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다 남들 열심히 하니까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려고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리즈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역사가 써졌습니다. 이번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 올해 선수에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구단의 최초가 되고, 이 최초가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3년 연속 올해 선수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 이게 기록이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리즈 시절이 다시 오나요? 리즈 시절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와서 그래도 셰필드처럼 한번 휘몰아 주면 그 리즈 시절 얘기 다시 나오겠죠. 사실 리즈 시절이라는 것 자체가 전성기 막 그런 약간 통칭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즈 시절이라는 얘기가, 리즈가 옛날에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있을 때 전성기에 막 투자하면서 막 챔스도 나가고 막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리즈 시절인데, 네. 그래도 정말 리즈 시절이라는 그 명칭에 맞게 되려면 한번 성적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즈의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잠시만요. 빌드 플러스에서 보도하기에 산초의 맨유 이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초에 대한 맨유의 관심은 더욱더 진해졌다고 하며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함에 따라 곧 비드가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도르트문트는 대체자 2명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초의 대체자 후보로는 사스올로의 제레미 보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또 첼시 선수였기 때문에 또 빅클럽 선수였으니까 또 첼시 팬분들이나 이제 보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가가 세리아 이탈리아 가서 사스올로에서 잘했나 보더라고요. 네, 저도 뭐 세리아를 보는 게 아니어서 소식만 들었는데 그래서 막 첼시도 원래 보가 막 복귀설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네. 아마 잘했기 때문에 그 복귀설이 있었겠죠. 네. 여튼간에 뭐 사이드에 뛰고 있는 보가가 뭐 산초의 대체 자원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리그왕이 릴의 조나단 이코네도 막 빅클럽 얘기 잠깐 나오던 선수예요. 네. 얘도 뭐 이제 이선 자원 원하는 팀들에서의 막 링크가 뜨긴 했었는데 뭐 이제 뭐 사실 이선 자원 요즘에 링크 뜨려면 대박 쳐야죠. 사실 손흥민도 텐텐인데 이적설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비싸니까 뭐 미리 지르지 않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그 정도도 이제 뭐 사실 이적설이 없는데. 네. 리강 네, 이코네. 아무튼 뭐 도르트문트가 이 2명을 조금 네, 원하고 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산초가 나가면 아직 산초 나가는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 산초가 나간다면 뭐 좀 이렇게 뭐 대체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초야 맨유 입장에서야 인수저에다가 네. 워낙에 솔직히 잘하잖아요. 솔직히 네. 잘하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맨유도 다음 시즌 챔스 나가고 또 이제 타이틀을 노리는 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격진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숟가락 더 하고 싶겠죠. 더 좋은 선수로. 그렇다 보니까 산초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챔스를 나가다 보니까 또 산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AC밀란이 에미레이트 항공과 파트너십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AC밀란은 2022-2023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세계적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과의 파트너십 연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로고는 지난 10년간 그랬듯 1군 남자팀, 뉴스팀, 아카데미 셔츠 전면에 네, 이제 로고가 바뀔 것이라고 하네요. 네. 또 밀란과 오랜 기간 이제 좋은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밀란은 과연 부활할 것인가? 이게 단서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밀란은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가 재개되고 나서의 AC 밀란은 사실 너무나 지금 나이스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피올리 감독이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밀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밀란이 재개된 이후에 성적 진짜 좋을 거예요. 아마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가장 좋을 거예요. 지금 엄청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피올리 감독이 잠깐 메꿔주길 바랬는데 뭐 메꿔주는 거 이상으로 지금 피올리 감독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라노글로도 잘해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세리아를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식으로만 접하는데 네. 뭐 코로나 이후로는 뭐 밀란이 아주 잘해주고 있다. 피올리는 칭송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시다시피 랑닉이 뭐 감독 겸 단장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거라 지금 생각했는데 감독은 피올리가 2년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뭐 현지 언론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피올리가 잘해주고 있는데 남은 경기가 한 2경기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시즌이 끝나진 않았어요. 세리아가. 근데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을 뭐 지금 뭐 그냥 이번 연도만 하고 가라 이렇게 하기도 좀 약간 밀란도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밀란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지만 랑닉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오네만 했는데 드디어 올 것 같긴 한데 네. 감독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질라탄 탈출하면 다시 망하는 거 아닌가? 질라탄이 와서 뭐 도움이 된 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밀란이 좋은 성적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두는 데는 질라탄이 막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질라탄이 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다 해도 사실 밀란이 크게 여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골닷컴 기사에 따르면 에버튼에 관심을 받던 황희찬이 나겔스만과의 면담 이후에 라이프치히 이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 관심도 많이 받았었으며 그중에 에버튼이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황희찬은 나겔스만 감독과의 면담 이후 라이프치히 이적에 마음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나겔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황희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고 황희찬은 나겔스만과의 미팅 후에 감동을 했다라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나겔스만은 1987년생 떠오르는 젊은 지도자로 꼽히고 있고요. 1987년생이면 메시와 동갑인 나이입니다. 네. 나겔스만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에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스위칭 플레이를 요구하는 스타일인데 황희찬은 자신의 출국 인터뷰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은 팀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나겔스만 감독과 이제 미팅을 했고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리고 처음에 나겔스만과 인사를 하자마자 15분 정도 나겔스만 감독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막 했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황희찬을 지켜본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너의 성향, 네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걸 또 황희찬에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줬대요. 그래서 뭐 너는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고 넌 이런 거에 단점이 있는 선수다. 뭐 나는 뭐 네가 이런 장점을 이렇게 쓸 거고 너의 단점은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을 또 해줬다고 하고 황희찬도 직접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이어서 말하길 라이프치히가 매우 매력적인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있고 리그 우승을 경쟁하는 팀이고 팀에 맞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잘하고 싶다. 빨리 팀에 적응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 공항 인터뷰거든요. 네, 이제 떠났어요 독일로. 다음 시즌 준비해야죠. 물론 라이프치히는 남아있는 챔스들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뭐 다른 팀들도 새롭게 이제 이적할 선수들이 미리 와서 벌써 이제 같이 훈련하고 하는 지금 사례가 많거든요. 황희찬도 빨리 가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좋죠. 뒤에 레드불이 왜 이렇게 많아? 합성이겠지만 당연히 합성이겠지만 엄청 많네. 뭐 여튼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버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프리미어리그 팬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황희찬 챔스 갑니다. 다음 시즌. 네. 그리고 매 시즌 갈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에버튼 못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에버튼 아무것도 못 나가잖아요. 유로파도 못 나가고
물론 우리야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더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에버튼의 황희찬 뭐 토트넘 손흥민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조금 다른 리그긴 하지만 본인 특히나 제가 이 뭐 해외 축구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짧은 구력은 아니잖아요. 짧은 뭐 물론 리버풀 위주로 많이 봤지만 짧은 구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껏 이제 저도 이제 막 이런저런 한국 선수들 많이 해외 진출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도 이제 그러니까 다른 국적의 선수들도 해외 진출하는 거 보고 하면서 느낀 건요. 이렇게 감독이 원해야 돼요. 팀이 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구단이 이제 뭐 원하는 거 말고 정말 감독이 쓰고 싶어서 나 얘 필요하니까 얘 좀 영입해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갈스만이 황희찬을 원했고 그리고 황희찬을 원해서 면담을 하고 어렵게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황희찬의 지금 등번호가 11번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 11번은 이 티모 베르너가 달았던 번호입니다. 그만큼 티모 베르너가 나간 자리를 황희찬에게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라면 사실 황희찬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감독이 원해서 좋았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동국 미들스브로 그 사우스게이트 있을 때 아직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사실 이동국 그때 다 별로라고 많이들 했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정말 이동국 좋아했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뭐라 했냐면 그때 그 당시에 뭘 쓰지? 계속 저렇게 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동국을 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사우스게이트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니까 뭐 이동국의 아버지 막 이렇게 이동국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 때 지금 이동국 프리미어리그 있었던 거 잠깐 까먹은 분 있었을 거예요. 이동국이 잠깐 이동국 본인도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정말 많이 믿어줬다 감독님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뛰었고 그 느낌 나 믿음에 좀 보답하고 싶었다. 이게 말한 것처럼 이 감독이 원해서 데려가야 돼요. 조금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사례는 이제 황의조 사례죠. 황의조는 이제 그 감독이 정말 감독이 정말 원해서 데려갔는데 그래서 저번 시즌 잘 썼는데 작년이 아니지. 저번 시즌이라고 해야지. 잘 썼는데 소사 감독이 그만뒀어요. 구단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이 황의조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 있을지 이런 게 좀 중요하죠. 네. 이 소사 감독이 계속 쭉 있었으면은 황의조를 계속 더 밀어주고 했을 텐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황의조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잘 됐다. 왜냐면 새로운 감독이 황의조를 좋게 본다면 톱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소사 감독은 사실 좀 약간 사이드 쓰면서 수비도 많이 시키고 싫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네,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곧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황의조 선수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잘 보이면 이제 새로운 감독이 이제 쓰겠죠?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그 현실이니까 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황의조 선수가 잘 극복해서 우리도 이제 톱에서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황의조가 유럽에서 이제 톱에서 더 뛸 수 있는 황의조를 보면 좋겠죠.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갈 거다. 그 리그 끝나면 발표만 날 거다 했는데 바로 발표가 났습니다. 로브렌이 제니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제니트가 로브렌과 3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리버풀을 떠나는 로브렌에 대해서 살라가 작별 인사를 했는데 살라가 로브렌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내 기분을 너는 아마 모를 거야. 우린 네가 그리울 거고 나는 네가 특히나 더 그리울 거야. 넌 대단한 선수고 내 좋은 친구야. 우리는 네가 그리울 거야. 널 많이 보고 싶어 할 거고 널 많이 좋아해. 널 많이 좋아해. 너는 경기장 안팎에서 환상적인 선수였어. 그러니 네가 리버풀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과 노력에 감사를 보내고 날 위해 했던 모든 일도 고마워. 앞으로도 최고의 일만 있길 바라고 좋은 커리어를 쌓길 바래. 가족들과 함께 새 클럽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 정말 고맙고 또 보자. 라고 또 이제 편지를 썼더라고요. 뭐 친했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도 리버풀 팬으로서 로브렌에게 뭐 한마디까지는 아니고 이거 뭐 들을 것도 아니고 고마웠다. 그리고 욕 많이 했다. 왜냐면 정말 리그에선 별로였다. 특히나 집중력 진짜 별로였다. 그래도 특이하게 정말 특이하게 이 단판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좋았다. 노력한 거 안다. 고생했고 욕 많이 먹은 것도 알고 더 많이 뛰고 싶다고 항상 말했었는데 못 줄 수 없지. 별로였으니까. 왜냐면은 집중력이 항상 갑자기 틀어지니까. 아니 로브렌을 이제 어느 한 경기를 이제 쭉 보고 있으면 한 경기 잘하고 있어. 한 75분 내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로브렌 괜찮다. 공중볼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정말 실수도 그냥 뭐 수비수가 뒷공간 따이고 이런 거야. 정말 흔한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진짜 막 지 혼자 호랑나비 드리블 막 갑자기 막 그러질 않나 막 그러면서 놓치질 않나 뭐 미끄러지고 막 이런 거를 막 해버리니까 가만히 있던 내 성질도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5분 잘해준 것도 까먹게 되고 바로 욕이 나가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축구 선수가 순간의 상황에 이제 판단이 이제 평가를 받는 거지. 그 순간 뭐 공격수면은 정말 85분 내내 그 자체에도 86분에 골 넣으면 내 새끼고요. 너무 잘생겨 보이고요. 그런 것처럼 수비수도 85분 내내 잘 막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로 먹히면 사람 빡이 치거든요. 그래도 뭐 떠난 선수에게 뭐 마지막까지 뭐라 할 마음은 없고요. 고생했다라는 말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후세에는 이 로브렌이 이제 리버풀 우승 멤버로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도 더 다르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뭐 후세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맙다라는 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 나온 기사인데 메시가 미친 영향력이라 해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대표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탈루냐에 가장 많은 신생아들 이름에는 남자 아이들 이름에는 레오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카탈루냐에서 메시의 명성은 그가 카탈란 신생아들에게 미친 영향력 덕분에 아마 몇십 년은 더더욱이 이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더 커 나갈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신생아니까 크 나가면 이제 그 애들이 너 이름 왜 레오야? 메시 때문이요. 네, 이런 거니까. 레오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 이 주장은 엄청난 수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카탈루냐 통계청은 2019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 전체의 8.22%에 달하는 아이들이 레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2위예요. 네. 1위는 마르크라고 합니다. 마르크는 그냥 저기서 많이 쓰나 봐요. 네. 마르크가 1위라고 하고 2위가 레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가져온 뉴스예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를 안다 해서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제가, 네. 이, 메시를 좋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메시가 좀, 메시 팬으로서, 진짜 메시 진짜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겔스만과 동갑인 사람이에요. 네. 나겔스만과. 이제, 나이가 있어요. 메시들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메시 안 좋아하는 분들 중에 뭐, 안 뛴다, 뭐, 메시 때문에 다른 애가 뭐, 더 뛴다, 이런 거. 충분히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냥, 이런 선수를 오래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네. 물론 메시가 이전처럼 막 드리블 치고 막 이런 거 사실 많이 안 넣는 거 알지만, 이 선수가 은퇴하면 너무나 좀 슬플 것 같으니까. 네. 슬플 것 같으니까.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허한 느낌이 보면서도 이제 나요. 특히나 요즘 바르셀로나가 그지였기 때문에 제가 뭐 메시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데 이 바르셀로나 그지였잖아요. 네. 이제 메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는 이제 메시 가족을 보면은 메시가 있고요. 가장으로서 아내인 안토넬라가 있고요. 첫째인 이제 티아고 메시, 둘째인 마테오 메시, 셋째인 치로 메시가 있어요. 이제 한 가족 구성원이 이제 5명이에요. 여기 뭐 옛날부터 같이 했었던 이제 뭐 강아지가 또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가족 구성만 보면 근데 이제 메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말이 다 된 상황인데 딸을 낳을 때까지 낳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메시가 정말 딸을 너무 낳고 싶대요. 근데 지금 앞에 말했던 첫째, 둘째, 셋째, 네. 뭐 티아고 메시, 마테오 메시, 뭐 치로 메시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메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딸을 낳았을 때 아빠가 축구 선수인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또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많은 팬들이 아 좋다 아직 딸이 없는데 그럼 더 오랫동안 일단은 하겠다라는 거구나. 네 이제 이런 이제 킹능성이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저도 그걸 듣고 좋아는 했는데 아무튼 뭐 메시가 치로 메시를 낳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아내도 좀 쉬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언제 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네, 빨리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자, 이 소식은 사실 저도 누군지 몰랐어요. 네.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황희찬 때문입니다. 황희찬 때문에. 밀로트 라시차는 라이프치히로의 이적을 위해서 리버풀 오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버풀 오퍼를 거절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라이프치히와 이제 연관이 있다. 링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이 베르더 브레멘 이 선수니까 이제 분데스리가 선수죠. 이 공격수 밀로트 라시차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리버풀의 접근을 거절했으며 지난 몇 달간 라시차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아스톤 빌라, 그리고 울버햄튼, 웨스트햄,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0경기 출전해서 8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24살의 밀로트 라시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며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는데 이 선수는 원래 라이프치히와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황희찬 데려오냐 얘를 데려오냐 그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황희찬이 먼저 오피셜이 난 거죠.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얘도 지금 데려올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울버햄튼, 브라이튼이 또 원했다고 하는데
울버햄튼 브라이튼은 또 황희찬하고도 연결이 되었던 클럽들이죠. 원래 황희찬이 원래 울버햄튼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또 브라이튼 감독이 황희찬을 또 엄청 좋아해요. 실제로 황희찬을 언급한 적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브라이튼 저렇게 감독이 좋아하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좀 브라이튼 가면 좀 많이 뛸 수 있겠다 싶었지만 또 브라이튼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좀 약팀으로 이제 평가되는 클럽이다 보니까 또 언제 또 이제 또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도 브라이튼 가면 좀 불안불안하겠다 싶었던 찰나 라이프치히가 이제 오피를 난 거죠. 이 브레멘은 분데스리가 성적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이덴하임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강등될 뻔했으며 아니다. 맞아. 강등될 뻔했으며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강등될 뻔했으며 라시차는 여름 이적 시장이 재개가 되면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초에도 원래 이 선수는 다른 팀들과 막 이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 이적을 좀 원한대요. 본인 자체가. 네. 이 선수가 국적이 코소보 국적이고 코소보 또 국가대표를 하고 있고 이 선수의 그 이적료로 지금 3,300만 파운드 이게 뭐 브레멘이 바라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출 조항이기 때문에 510억 다 내고 데려갈 거면 우리 팀에서도 라시차는 중요한 선수다라고 이제 브레멘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라이프치히가 좀 이적료를 훨씬 더 낮추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선수 스탯을 알려드렸다시피 30경기에서 8골 7개의 어시스트. 네. 이 이제 팀이 강등될 뻔한 팀에서의 이제 스탯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런 걸 또 우리가 감안해 봐야죠. 네. 되게 좋았던 팀에 있어서 이 정도를 올린 게 아니라 이 강등될 뻔한 팀에서의 이제 8골 7개 어시스트고 또 24살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이제 라이프치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투톱을 세울 수 있으니까 또 황희찬과 둘이 활발한 활동량으로 네, 서로 이제 유기적인 모션을 또 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라이프치히가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링크가 떴구나. 온다는 애가 얘구나. 아니면 오려고 했던 애가 얘구나. 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나겔스만 감독은 조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라이프치히가 얼마나 밀어줄지 봐야죠. 왜냐면은 이제 금액이 아직 지금 상대팀에서 바라는 금액이 500억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더 내려가길 기다릴 수 있는지 라이프치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슨이 레스터 시티와 주급 11만 파운드 선에서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쵸? 예. 아마 변화총리 좀 늦게 오셔가지고 네, 앞에 그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맨유에 관심을 받는 제임스 메디슨은 상향된 11만 파운드의 주급과 함께 2024년까지 이 재계약을 체결할 것 같고 기존 계약인 2023년보다 1년 더 연장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FM 하다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성적 좋은 애가 원래 계약은 언제까지인데 주급 좀 올려주세요. 또 주급 올려주면은 또 이제 계약 연장도 이제 연수도 조금 더 이제 한 1, 2년 더 이제 길게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네. 기존 계약보다 1년 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급도 11만 파운드면은 사실 아주 저렴하게 메디슨이 레스터라는 팀에 대한 이제 예우가 있는 거죠. 네.
11만 파운드 이제라고 해봤자 메디슨이 이제 그래도 잉글랜드 국대인데 1억 7천만 원 선에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거죠.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은 새로운 타겟인 제이든 산초를 데려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한편 첼시의 레이더망에 있었던 벤치렐 역시 이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치렐은 램파드 감독의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선수지만 레스터 시티가 벤치렐의 이적료를 메가이어와 같은 수준으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천만 파운드 금액을 뭐 바란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1,000억이 넘어가요. 그 금액을 써가면서까지 첼시가 벤치렐을 데려올 마음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첼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적료 그리고 이제 옵션을 포함해서 제시를 했었지만 레스터 시티와의 그 금액과는 좀 괴리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간격이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메디슨도 뭐 이적설이 잠깐 있었지만 뭐 메디슨은 뭐 재계약하면은 당연히 이제 팀에 남는 것이죠. 스카이 독일 소식에 따르면 노리치의 막스 아른스와 접촉한 미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넨은 여전히 다음 시즌을 위해 라이트백을 찾고 있고, 아약스의 데스트가 가장 이제 미넨의 유력한 후보로 보였지만, 스카이 독일 정보에 따르면 이제 두 번째 옵션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강등된 노리치 시티의 막스 아론스라고 합니다. 미넨은 이미 아론스의 에이전트와 접촉해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며 아론스의 자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이 선수가 성공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아론스도 이 이적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분데스리가로의 이적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얘는 강등됐는데 뭐 미넨으로 이적한다고 하면은 쌍수를 들고 반기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강등된 노리치는 2024년까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아론스의 이적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넨은 2천만 유로 280억 정도면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강등되기 전에 노리치가 이제 아론스의 몸값으로 3천만 유로 이상을 또 원했었는데 지금은 강등됐으니까 2천만 유로 이제 좀 후려친다라고 봐야 되나? 능력이지 뭐. 그것도 싸게 사는 것도.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몇 클럽들이 이제 비판을 받긴 하는데 저는 싸게 사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등됐으니까. 사실 강등된 팀은 다 아시겠지만 클럽이 강등되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되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현저하게 중계권료도 그렇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그 중계권료가 높은 금액을 받냐면, 제가 이제 저번 시즌 뉴스였는데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한 미넨이 받는 중계료가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브라이튼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분데스리가가 중계권료가 좀 싼 것도 있고 거기만의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워낙에 중계권료도 비싸고 이제 배분에 관련돼서 이제 좀 독일과 방식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가 많은 금액을 받는 배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내려가면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살려고 아스톤빌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스톤빌라가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살아남으려고 엄청 많은 그 2천억을 넘게 썼나? 물론 살아남았지만 결과는 또 아스톤빌라가 살아남았지만 이렇게 약간 마지막까지 막 힘들게 살아남는 거 말고 그래도 뭐 브라이튼 같이 한 15위 정도? 이 정도를 노리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2천억 넘게 썼는데 그래도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썼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비싼 선수들도 있고 주급이 이제 많이 나가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챔피언십에 가면 좀 비싼 선수들 주급이 아니면 몸값이 그런 선수를 처분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팀들은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또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클럽들에서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특가 세일을 잘 노려봐야죠. 이제 뭐 미네는 이제 이런 특가 세일을 노려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카라박이 이로스 마티치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30살의 미드필더고 이제 덴마크 리그의 코펜하겐에서 영입한 선수인데요. 이제 카라박은 아제르바이잔 클럽이고 저 마티치라는 선수가 맨유의 네마냐 마티치의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온 거예요. 네. 뭐 아무런 상관없는데, 네. 그냥 친동생이어서 네.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거 이제 형제 얘기 같은 거지 또 나오면은 얘기해줘야지. 네. 옛날에 정말 유명하지 않은 포그바 형이 이제 뭐 미국 리그에 진출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뉴스에서 말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정말 우리가 포그바 형 알아서 뭐 합니까? 유명하지도 않은데. 근데 포그바 형이 이제 미국 리그 갔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뉴스에서 이제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첼시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공식적으로 첼시 선수로 이제 훈련을 시작했으며 코밤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첼시로 이적했으며 울버햄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이제 따내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그때 티모 베르너는 직접 경기장에서 직관을 했습니다. 이제 첼시의 동료들은 훈련을 안 하고 경기가 있었어가지고 주말에 훈련을 쉬었지만 베르너는 훈련장에 도착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이 피트니스 세션을 소화했다라고 합니다. 팀의 동료이자 슈투트가르트 시절 팀 동료였던 리디거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며 새로운 이적생인 하킴 지에흐가 소화했던 훈련을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에흐와 베르너는 다음 시즌까지 스쿼드 등록이 될 수 없으나 램파드 감독의 스쿼드에는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까지 코밤에서 같이 훈련은 한다라고 합니다. 리그는 종료가 되었으나 아직 첼시는 아스날 상대로 FA컵 결승도 남아있고요.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를 뛸 수는 없지만 그 선수들과 함께 이제 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첼시 이제 훈련복 입고 또 훈련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토트넘은 탕강가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라고 합니다. 네. 탕강가. 네. 제가 이제 좀 발음을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받침이 2개나 들어가가지고, 네. 탕강가. 뭐 아직 임대 갈지 안 갈지는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제가 탄강가가 이제 몇 번 토트넘에서 이제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그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 이제 눈이 찌그러지신 분. 네. 그 아마 헐리우드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네. 얼굴, 그러니까 이름 들으면은 몰라도 이제 이름 검색해보고 얼굴 보면은 이분, 알지. 이분 내가 어서는 봤어. 다들 아마 그 검색해보시면은 맞아. 어서는 봤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저는 이제 이 휘테커 닮은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네. 저 그 배우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이 약간 내면 연기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 네. 약간 심금을 울리는 게 좀, 네, 있어가지고. 혹시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네. 아무튼, 휘테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공식 이 홈페이지에서의 뉴스여가지고 또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이제 수비 라인에서 이제 뭐 다이어와 이 휘트커의 재계약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네요. 네. 아스톤 빌라 이 딘 스미스 감독이 감독직을 이어나갈 듯 보입니다. 딘 스미스의 아스톤 빌라 감독직이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극적인 잔류를 확정을 지은 후 아주 안전해 보이며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아스톤 빌라는 와포드와 본머스를 강등 시켰다라기보다는 이제 와포드와 본머스가 강등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총 3팀 강등팀은 노리치, 본머스, 와포드 이렇게 네, 3팀이 강등이 된 겁니다. 지난달 일부 언론은 아스톤 빌라의 구단주 이든스와 이제 나세프가 지난 여름에 이제 1억 4천만 파운드, 2,160억을 들여서 선수단을 구성했는데 강등권 경쟁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이 스미스 감독의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보도를 내놨었는데 이제 잔류하면서 그 얘기가 살짝은 들어간 것 같고 다음 시즌도 이 양반으로 이제 아스톤 빌라가 갈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입방정 떨자면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감독을 안 바꾸고 딘 스미스로 가면은 100% 강등입니다. 100%. 네. 전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네. 100% 강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등권 언저리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사실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딘 스미스 자르고 마지막에 선수들 동기부여 때문에 존 테리 감독 안 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스톤 빌라가 선택한 건 그래도 마지막까지 감독을 그냥 자르지 말자. 결국은 이제 아스톤 빌라가 잔류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맞은 거죠. 다 결과론적인 거니까. 네. 원래 그래서 존 테리가 감독이 되면은 이제 램파드 만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설레발 이 있던 기사들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잔류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돈을 이렇게 쓴 멤버 구성이고 아스톤 빌라가 이 멤버만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전술적인 감독 그러니까 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딘 스미스는 너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그냥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전술도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다음 시즌 잔류하고 싶으면은 선수의 돈을 쓰기보다는 다른 감독이나 그런 거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서울에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제 파리 생제르맹은 한국에 오버 더 피치와 협업해서 한국 최초의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오버 더 피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인터넷 사이트도 있는데 의류도 판매하고 그 축구 관련된 사이트인데 멀티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아무튼 한국 최초의 이제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하고, 지난 10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가 문화, 그 다음에 우아함, 개성,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구현하는 동안 두려움 없이 뭐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패션적으로 파리는 나이키, 조던, 베이프 등과 협업하면서 문화적 아이콘과의 협력이 대표되는 클럽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스타일과 창의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도시로 친구와 가족, 목적의 팝업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고, 이 스토어는 한국 소비자들의 뚜렷한 경험을 위해서 유니폼, 메모리러블 저지, 그다음 카페테리아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기사를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뭐 카페테리아도 여기 써 있길래 궁금해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네. 뭐 간이 식당 같은 건데 뭐 카페테리아가 이제 뭐랄까 커피숍 같은 것도 되면서 뭐 자기의 먹을 음식을 뭐 각자 가져와서 뭐 먹는 뭐 그런 뭐 간이 식당 뭐 이런 거 이런 약간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정의된. 네. 카페테리아라는 말도 저는 사실 여기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뭐 여기 나무 판때기 막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왜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게 패션인가, 네, 이런 게 패션인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가면 이렇게 입어야 되나? 사실 바지 핏이 제 핏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핏이 아닌데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입고 다니나 싶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서울에 스토어를 오픈했으면 되게 좋은데 오픈했을 텐데. 네. 옛날 저도 사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축구에 관련된 약간 패션 스타일이 많았어요. 약간 뭐 이제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누가 입었다. 베컴이 입었다. 하면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베컴이 입었던 카고 바지.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 그 베컴이 항상 한창 이제 뭐 카고 바지나 이런 거 유행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야상 이런 거. 베컴이 입었던.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패션 스타한테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이제 뭐 입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들이 입는 약간 스타일을 약간 따라 입고 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네. 나중에 한번 네, 갔다 오신 분들 후기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풀침 같은 걸로 보내주시면. 네. 프리미어리그가 7월 20날부터 26일까지 1574명을 코로나 검사했는데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다행이고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와서 네, 좋네요. 네. 그만큼 뭐 일단 프리미어 리그가 안전하다라는 소식이니까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던님은 어떤 브랜드 옷을 자주 사시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옷을 잘 안 사요. 네. 옛날 거 그냥 입고 있고요. 네. 뭐 잘 보일 만한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옷을 안 사고요. 예전에 한 2, 3년 전에는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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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줍지 않게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 거 이제 들으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옷이 명품이 뭐하냐. 뭐 명품을 입어도 명품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해가지고 요즘 명품은 사실 집에 명품이 있지도 않아요. 네. 명품이라고 하면 그 전 여자친구가 사줬던 지갑 하나 정도. 네.
그거밖에 없고 뭐 명품 그것도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구찌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일반 브랜드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뭐 저번에 제가 이제 열심히 그 시계도 뭐 사실 옛날에 허세 찌들었을 때는 막 회사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30만 원짜리 롤렉스 막 이런 거 막 중고나라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샀어요. 네. 그래서 없는데 막 그런 거 막 옛날에 막 그런 거 막 브랜드 알아보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전혀 뭐 신발도 다 그냥 일반 저기 그냥 그런 거 5만 원짜리. 네. 5만 원짜리도 좋지만 네. 5만 원짜리 좋지만 네. 5만 원. 시계도 이제 12개월 할부로 네. 갤럭시 워치 액티브 네. 12개월 할부. 요즘에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하면서 쏠쏠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약간 그 생각합니다. 내면이 사람이 발전해야 좀 성장해야 그게 진정한 뭐랄까 품격이고 인격이지 않나. 옷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이유도 그 좀 약간 태를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0대 후반인데 배 나오는 거보다 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도 내가 옷 태가 좋으면 또 이제 더 멋들어지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꼭 계속 옷을 사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하는 이유기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은 파리는 음바페 메디컬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음바페가 이제 오른쪽 발목 부상이 심했었잖아요. 발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태클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데 검사 결과 외부 인대 부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3주 정도면 이제 뭐 부상이 좀 회복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3주면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바페 진짜 잘하는데. 야, 그 리버풀을 그때 원정 와가지고 그 뜀박질을 확 하면서 오는데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 아, 음바페 진짜 그리고 참 그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 중에 이제 그런 선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저한테 느낌상인데 제가 이제 앙리한테도 받았던 느낌인데 슈팅을 때릴 때 그 쫄깃하게 차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약간 허리를 잘 쓰면서 그 슈팅, 그러니까 황의조도 제가 그래서 좋아요. 황의조도 슈팅할 때 허리를 참 잘 쓰는데 허리를 잘 쓰면 이게 회전력도 잘 감기지만 앙리나 음바페 같은 애들은 이제 회전력만 잘 감기는 게 아니라 그 슈팅이 나가는 그 약간 그 슈팅 세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기가 있잖아요. 이제 슛이 쿵쾅 이렇게 때리면 이제 뭐랄까 세기가 더 쫀득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 세기가 그렇게 쫀득한 애들은 템포도 빨라 보이고 좀 맞기도 힘든데 이 음바페는 또 그런 약간 그거를 막 그 깔아차던 감아차던 밀어차던 그 발목 힘이 좋은 애들 슈팅의 세기가 확실히 그 약간 쫀득쫀득한 이제 선수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슈팅으로 보면은 마지막 경기에 넣었던 케인골 같은 거 같은 이제 슈팅의 반템포 빠른 슈팅이라고 해도 반템포가 빨라서 맞기도 힘든데 그 슈팅의 세기가 이제 골키퍼가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더 맞기가 힘든 거 사실.
그런 쫄깃한 그 약간 16급 선수들은 뭔가 그런 이제 쫄깃한 슈팅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튼이 랄라나를 영입했습니다. 32살의 미드필더 이 랄라나가 브라이튼과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을 했고요. 네. 등번호는 1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라이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5위를 했고 잔류를 했습니다. 제가 브라이튼을 진짜 신경을 안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브라이튼이 챔피언십 팀인 줄 알았어 순간. 그래서 이때 내가 검색하는데 이게 뭐 이브리그 왜 가는 거야? 이 생각 챔피언십 왜 가는 거야? 15일 했는데 잘 했는데 워낙 이 팀 경기를 잘 안 보여주다 보니까 나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랄라 아쉽다. 정말 잘 하는데 왜 2부까지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네. 1부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15위를 했습니다. 네. 잔류했습니다. 브라이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댓글을 무시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사르키치를 영입했습니다. 이 사르키치라는 선수는 아스톤 빌라에서 FA로 풀린 이 23살 골키퍼라고 하고요. 네. 이 FA로 풀리면서 울버햄튼 왔는데 3년 계약 맺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은 임대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BBC 사이먼 스톤이 보도하길 맨시티가 여름 첫 영입으로 올 것 같은 선수가 이 바로 발렌시아의 페란 토레스를 좀 점찍은 것 같습니다. BBC는 맨시티가 발렌시아의 윙어 페란 토레스를 노린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며 그는 미넨으로 떠난 자네의 대치자로 여겨지고 있고 발렌시아는 페란 토레스에게 4천만 파운드 617억의 가격표를 붙였고 맨시티 또한 뭐 그 정도 금액은 낼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맨시티는 페란 토레스에게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이제 뭐 선수 아니면 데려오려고 하는 이제 포지션은 수비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톤스가 짜질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유력한 건 아닌데 이제 나왔잖아요. 베르통원이. 그래서 뭐 지금 베르통원을 뭐 맨시티가 관심을 안 두는 건 아니다. 그냥 시선에 있다. 뭐 데려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맨시티가 뭐 이제 다른 데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뭐 수비수에 큰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뭐 베르통원을 생각하고도 있다. 아니면 뭐 베르통원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어떤 수비수를 데려올 건지 그다음에 어떤 또 이선장을 데려올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이제 하비그라시아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왔는데 뭐 이강인에게도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온 게 네, 좋은 결과였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벤치렐은 맨유와 첼시의 관심을 받고 있고 레스터는 그를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레스터 시티는 첼시와 맨유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벤치렐을 팀에 머물게 하도록 설득할 것이며 이 보도에 따르면 레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하자 올 여름
벤치레를 붙잡기 위한 싸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첼시와 맨유는 이 23살의 벤치레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 여름 챔스에 나가기 위해 벤치렐은 팀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로저스 감독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벤치렐을 매각할 마음이 없다, 팔 마음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로저스가 말했던 것을 보면 벤치렐은 우리가 잃고 싶어하는 선수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남아 있게 하고 싶은 환상적인 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벤치렐을 팔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를 팔 마음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로저스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선수 마음은 모르죠. 로저스는 이제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알겠는데 또 벤치렐 선수 본인은 뭐 우승권 팀 아니면 유럽 대항전 나가는 맨유 첼시 관심을 좋아하거나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뭐 너무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맨유도 똑같다고 봅니다. 맨유도 이제 맨유가 산초를 너무 원하는데 산초에 드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얘한테까지도 이제 메가이어 때만큼 돈을 쓴다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첼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벤치렐의 이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레스터가 금액을 많이 양보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영입에 가까워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영입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우스햄튼이 측정한 금액은 2,500만 파운드지만 토트넘은 현재까지 1,500만 파운드까지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카일 워커 피터스 완전 영입 협상도 이어가고 있으며 에버튼 또한 호이비에르에 관심이 있고 1,900만 파운드까지 제한을 했지만 선수 본인 자체가 토트넘 이적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 소식이야 거의 뭐 요즘 매일같이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이 선수 팩트가 본인 자체가 너무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구단한테 찍혀가지고 마지막 경기도 못 나왔죠. 그리고 또 선수 본인이 그 후에도 이제 뭐 자기와 토트넘 관련된 기사에 좋아요도 누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얘는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적료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토트넘이 제시하는 금액을 사우스햄튼이 받아들여야겠죠. 선수 본인이 뭐 아무리 토트넘에 가고 싶다고 해도 팀이 안 팔면 못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례가 토트넘이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팀이 절대 안 팔아가지고 안 왔던 사례가 한 명 있는데 걔 이름 뭐더라? 옛날 손흥민 그 영입됐을 때 오른쪽 데려온다고 막 그랬던 애 있는데 잉글랜드에 이선자원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에 뛰었던 걔 이름 뭐더라? 갑자기 걔 이름 생각 안 나네. 걔 이름 들으면 빡 아는데. 걔 지금 벨기에 리그 뛰고 있는데 망해가지고 완전 망했던 애 있는데 그때 토트넘 못 가가지고 완전 망하네. 얼굴도 기억나고 머리 짧고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 뛰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망했던 애 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어. 네이버에 검색하면 베라이뇨 같은 경우가 있죠. 베라이뇨 같은 경우가 베라이뇨가 그때 토트넘 이적 못하고 완전 망했어요. 동기부여도 무너지고 선수 본인도 막 술 마시고 막 허짓거리 막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벨기에 리그 뛰고 있어요. 저번에
이승우랑 붙었을 때 골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 벨기에 리그 있는 거. 네. 아무튼, 네. 이 베라니뇨 같은 경우도 있죠. 그때 토트넘이 좋은 이제 경기력으로 이제, 좋은, 그래도 금액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안 판돼가지고 결국 못 갔어.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단과 척져가지고 좋을 게 없어. 물론 뭐, 구단과 등져가지고 이제 뭐, 결국엔 떠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웬만하면, 그래도 이제 싸우지 않는 선에서, 이제 뭐, 마지막까지 뭐 웃으면서 빠빠이 하면서 막 악수하면서 껴안으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등지지 않는 게, 마무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 마무리가 깔끔하면 네, 평가도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스포츠웹은 토트넘이 김민재 이적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암초를 내다 보았습니다. 토트넘의 김민재 이적은 김민재가 베이징 고안과 불화를 이제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안 좋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 몬스터라는 별명의 이 수비수 김민재가 뭐 토트넘으로 이적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떴었지만 잠재적인 이적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에서 토트넘은 원하는 이적료에 합의할 수 없었으며 베이징 고안은 상당한 제한이 아니라면 김민재를 떠나게 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의 팀 동료의 능력에 대한 이제 농담을 좀 하면서 구단과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 소우에 따르면 그는 그 발언 이후에 바로 사과를 했고 다시 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민재는 이전 경기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스포츠웹의 의견을 보면 만일 김민재가 베이징 고안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괜찮은 플레이를 한다면 그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재적인 거래가 얼마나 더 진행되었을지는 불분명하며 토트넘의 관심은 분명하지만 다른 기사들에서는 협상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각각이 다르고요.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김민재가 이제 박문성 유튜브에 나와서 실언을 했었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김민재는 이전 경기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이제 전문가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 축구가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 축구가 재개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생긴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대보다 플러스 2까지 쓸 수 있대요. 그 플러스 2도 이제 한정이 있겠지만 이제 베이징 고안이 첫 번째 경기 했을 때는 이제 충칭이라는 팀과 경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충칭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한 명도 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베이징 고안이 플러스 2 룰 때문에 외국인을 2명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김민재 선수도 외국인 룰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수를 이제 외국인 룰에 넣기보다는 다 공격수만 이제 외국인 룰에 넣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 김민재 이적시킬 거기 때문에 안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야 김민재 그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찍힌 거 아니야? 이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이제 외국인 선수를 한 명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핸디캡 룰 같은 약간 플러스 2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플러스 2 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2명밖에 이제 그 명단에 넣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수비적인 롤에 이제 김민재보다는 이제 공격에 치우쳐 있는 이제 외국인 2명을 넣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죠. 구단 입장에서야
뭐 그때 너 그랬으니까 뭐 우리 너 좀 뭐 미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김민재가 뭐 이제 아직 훈련량이 좀 부족해, 아직 나가기 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공격수 외국인만 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위주로 생각해 보면은, 네. 토트넘 가나? 뭐 이렇게만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이제 우리 위주이지 않나. 물론 저는 내내 말하지만 김민재 너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베이징 고안이 그런 요구를 한다 해서 제가 뭐 뭐라 할 마음은 없습니다. 뭐 김민재 돈 연봉도 많이 줬고, 네. 또 이정료 합의해서 데려갔고 했으니, 네.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은 너무 가볍습니다. 네, 우리 방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해설자분 중에 한 분이 박문성이고, 그 사랑한다 내 꿈아 초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박문성 아저씨 진짜 좋아해서 제가 이제 생일날, 지금은 이제 제가 트위터를 안 해요. 제 트위터가 옛날에 했었는데, 트위터를 옛날에 왜 했냐면 그 이제 선수들 명단 받고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해가지고 트위터를 했었는데, 그때 박문성 아저씨한테, 네, 생일 축하한다 말씀 좀 부탁드려 해가지고 생일 축하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몰랐는데 내 트위터를 이제 뭐지 그 뭐 이상한 홍보하는 어디 해킹이 돼가지고, 네, 그 잠겼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SNS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박문성 씨 지금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있잖아요. 물론 박문성 아저씨의 호불호를 이제 가르는 분들, 그분들이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 제가. 왜냐면 저는 박문성 아저씨하고 축구 볼 때가 재밌었어요. 물론 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축구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보다도 저는 지식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축구 볼 때 이제 가끔씩 어려운 이제 단어 같은 거 나오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 역할이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이라고 좀 더 풀어주시길 바라는데, 이제 어떤 뭐 딱 명칭으로 이제 통해버리면은 저도 이제 좀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축구 볼 때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그 약간 돌고래 소리,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지금도 제가 축구 중계할 때 처음에 제가 축구 중계할 때, 그러니까 카카오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옛날에 축구 중계할 때는 처음에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고 막 뽐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 같이 보면서 채팅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외축구 뉴스에도 뭐 다른 타리그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안 보는 리그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거나 하기 때문에 몇 번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창피 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창피함을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뽐내거나 이거는 이제는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그거예요. 나랑 봤으면 재밌었으면 좋겠다. 나랑 봐가지고 그냥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더빙을 해가지고 그 순간이 재밌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져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건,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랑 봐서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거야. 그래서 그래도 쟤랑 보면은 재미는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그 축구 보고 나서 그래 조던이랑 보면은 그냥 뭐 재미는 있어. 많이 알진 못하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이제 뭐 잘 봤다는 말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저랑 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크크크 나오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아, 지금 왜냐면은 크크크가 당장의 반응이니까 그래도 이제 나랑 보면서 이제 크크크가 나오는구나. 다행이구나.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자아 성찰하는 건데 제가 중계하면서 정말 오만했다라고도 생각을 들고요. 네. 이건 자아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좀 많이 죄송했어요, 최근에. 방송을 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왜냐면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는 컨텐츠가 제 거 아니어도 공식방에 가서 봐도 되고 다른 플랫폼에 가서 봐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꼴보기 싫어도 와서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빨리 캐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한데요. 네. 지금이라도 좀 알았으니까 좀 차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성실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네, 방송을 좀 하게끔 노력을 하겠다라고 네, 조금 약속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약속이 매일매일 축구 뉴스 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인정해 줄 수 있죠. 네, 최근에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네, 뉴스. 네, 원래 뉴스 예전에 없으면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 진짜. 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라도 찾아서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리그까지 영역을 넓히시나? 아니요.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할게요. 했다가 또 안 하면 네. 욕먹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괜히 오바해서 막 뭐 2부 리그도 할게 2부 리그 잘 모르는데 사람들도 나도 모르고 내가 알아야 뭘 하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조도님 새로운 방송 컨셉은 시도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전부터 가끔 배웠는데 항상 일관되게 방송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기도 하지만 이제 안타깝기도 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뭐 어떤 이제 방송 컨셉 안녕하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영상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잠깐 이거 뉴스가 아직 살짝 몇 개 남았지만 몇 개 안 남아서 살짝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조던님 영상이 너무 길어요. 길어요. 이게 좀 편집이 돼서 낱개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옛날에 좀 있으신데 그렇게 왜 못하냐면 일단 제가 영상을 그렇게 해버리면 나눠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눠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달락달락만 녹화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뉴스를 하루에 20개 정도 해요. 그럼 20개를 낱개로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낱개를 반으로만 해도 10개인데 10개 영상을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영상에 이제 또 들어가는 소스 그리고 그런 이제 갈아 넣을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영상 5분, 3분 편집 하나 하려면 사실 하루 날 잡아서 다 갈아 넣어도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아실 거예요. 혹시나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다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편집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집자를 쓰시는 분들도 사실 정말 많이는 못 넣고 영상을 많이 넣으려면은 정말 또 많은 편집자분들이 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 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또
그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뉴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냥 좀 한 번에 쭉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쭉 이제 쉬지 않고, 제가 이 뉴스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 하나 영상을 찍으면 이 팟빵 플랫폼에도 올려요. 팟빵 플랫폼에 올리는데, 팟빵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이 사운드, 라디오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실 때 또 그러신 분들이 가끔씩 댓글에 잘 팟빵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다. 운동할 때도 잘 듣고 있다. 저도 운동할 때 팟빵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또 이 녹화를 길게 하면 그거를 또 오디오 이게 음성으로 빼가지고 추출해가지고 팟빵에도 올리고. 네. 근데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이죠. 뭐 안타깝다고 해주신 거야. 더 이제 뭐 다른 게 더 다른데 이제 뭐 이제 요즘에 축구 이제 관련돼 있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다 저를 보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라고 이제 조언해 주시는 거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언젠가 그 좀 약간 제가 좀 잘 되면 뭐 제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 한두 명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저는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왜 아스날 팬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K리그 경기장 가서 팬들 인터뷰하는 거, 간단하게 오늘 경기 어땠나. 실제로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전북이 막 이제 뭐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팬들은 어떤 이제 불만이 있나, 실제 경기장에서 보는 팬들은 어떤 불만이 있나, 이런 거를 짤막짤막하게 이제 K리그 이제 팬튜브 같은 거, 네, 이런 걸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하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제 하기 나름이죠. 저 하기 나름. 네, 제가 여기서 이거 축구 뉴스 잘 하다가 유튜브 같은 게 잘 되고 하면은 또 이제 정순주님은 또 이제 축구 여신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방송을 타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그냥 뉴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오고 싶으신 분은 없겠지만 원정을 오신다면 여기를 가보세요. 이 집을 가보세요 하면서 월드컵 갈비를 가는 거죠. 네. 갈비 구워 먹고, 네, 가격이 얼마다 오시면, 네, 이런 거 이제 짤마짤 올리고. 전주성에 가면 근처에, 네,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아니면 뭐 하물며 매점이 있는데 매점의 가격은 얼마다. 여기 오시면 그래도 이거 가격 생각해가지고 얼마 쓸 건지 좀 이제 생각하시라.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그런 거 올리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런 거. 뭐 서울 상암에 가면은 F서울 경기 보러 가기 전에 여기 가면은 뭐 마트도 있고 뭐뭐 있는데 얼마다. 네, 이런 거 이제 뭐 좀 도움 줄 수 있는,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이제 뭐 경기장 때 말고, 그러니까 경기 없을 때 뭐 제가 뭐 혼자 찾아가더라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거면 이제 제가 얼굴을 공개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 부모님, 뭐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뭐 힘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이 있는데, 제 아버지는 제가 확실한 어떠한 뭐랄까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설득을 제가 못해요. 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버지 꿈이 그냥 저 넥타이 매고 회사 그냥 꾸준히 다니기를 바라셨던 분이거든요. 소원이. 근데 제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 지금 때려치지도 모르시고, 네, 그걸 알려면 제가 아버지한테 이거 하는데 제 연봉이 어떻게 돼요? 뭐 제가 이전에
이 회사 다닐 때 이 정도 받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이거 해서 즐겁고 뭐 이게 좀 약간 뭐 그래야죠. 그걸 좀 보여드려야 그래 뭐 네가 하더라도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뭐 제가 요즘 뭐 힘든데 막 아 힘들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더라도 한 2달, 석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뭐 괜찮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뭐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좀 약간 마음이 죄송하죠. 이제는 구독자 10,000명 돼도 얼굴 공부 못해죠. 네. 한 5만 명 넘게는 돼야죠. 네.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 뭐 물론 그게 10,000명도 어렵고 지금 뭐 5만 명도 어려운데 목표 네. 목표라는 거죠. 내 목표 이제 유튜브 구독자 6,170명 여기서 늘질 않아요. 네. 그만큼 제 방송이 이제 거기서 늘만한 약간 뭐랄까 팍 튈만한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들이 네. 좀 10,000명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몸무게를 빼도 막 나 10kg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막 5kg 한번 딱 빠지면 더 열심히 5kg 빠졌다 와 이렇게 하겠는데 뭔가 이제 6,000명 진짜 이 6,000명에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6,000명이 다 카카오 분들 거의 카카오 분들 내가 이거 다 쥐어짜가지고 이분들도 내가 그래도 좋든 싫든 간에 아유 이 새끼 여기서 하니까 그래 해준다. 내 유튜브 보니까 그래 구독해준다. 이런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죠. 정말 사실 그 숫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목표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000명이 목표고 10,000명 되면 5만 명 정말 목표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어그로성 김민재 그 썸네일 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김민재 못 가나? 이런 거. 사실 좀 전에 제가 김민재 얘기를 드렸어요. 그 스퍼스 웹이라는 이 곳에서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스퍼스 웹은 사실 뭐 ITK도 아니고 그냥 그 기본적인 그냥 토트넘 관련 그냥 팬포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여기가 못 간다 해서 김민재가 못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김민재 얘기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해외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알 토마스 같은 기자도 김민재 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하고요. 리알 토마스는 사실 토트넘 신뢰도의 왕인데, 킬패트릭이나 이런 뭐 킬패트릭이 이제 뭐 리알 토마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알아주는 사람들도 김민재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뭐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김민재 얘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갔네, 마네,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얘들 말도 다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김민재가 워낙 핫한 뉴스고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기도 하고 그 상대 클럽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저도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저도 이거 원래 이 뉴스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이 썸네일 넣기 위해서 김민재 썸네일 넣기 위해서 이제 저는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썸네일 넣는 스타일에 짧게 김민재 못 가나? 물음표. 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이 영상 안에서 얘기했고, 물론 어그로성으로 이제 기분 상하실 수 있는데 미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김민재 뉴스 하나보다 다른 것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 약간 그 노력을 조금 체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매일 축구 뉴스 그래도 매일 축구 뉴스 하는 곳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야 많지만 매일 올라오는 데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매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자기 전에 듣고 출근할 때 듣고 다음날에 뭐 이렇게 그래서 축구 뉴스를 할 수 있게끔 매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 요즘에 즐겨찾기가 현저히 빠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당연히 이제 뭐 제 방송 아니고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보려고 이제 뭐 그게 떨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이제 메인으로 붙잡고 있는 저기 플랫폼이잖아요. 카카오 이제 보고 계시면 네, 즐겨찾기. 그리고 여러분 축구 라이브 보는데 스포츠 라이브 보는데 카카오 TV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네이버, 아프리카 다 별로예요. 카카오 많은 데가 없다고요. 우리 방이 아니더라도 공식방이라도 네, 공식방이라도 카카오를 즐겨보세요 한번. 네, 정말 좋습니다.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공식방에서라도 한번 봐보시면 아 이런 또 신세계가 있었구만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비디오 플랫폼으로 이제 카카오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카카오 팟 플레이어를 안 쓰신 분들은 써보세요. 플레이어로 정말 가볍고 좋습니다. 네. 한번 또 이제 그런 이제 또 매력에 빠져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드는 뭐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카카오 사람도 아니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슈퍼님이 카카오 TV는 예전에 축구 중계 해줄 때가 전성기. 지금도 해주는데 저봐. 안 보시는 거잖아 지금 요즘에. 예전에는 보셨다가 지금도 이제 축구 중계 많이 해주는데 사실 축구 중계 여러분 카카오가 중계권 딴 중계만 잘 보세요. 프리미어리그 중계 땄었고요. 라리가 중계 있었고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리그왕 중계, 황의종 중계 있었고요. 분데스 있었고요. K리그 있고요 지금. K리그 1부 리그, 2부 리그 다 있죠.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아프리카 유로파 리그 안 돼요. 헐 지금도 하다니 몰랐어요. 저봐요. 지금 말씀드리자. 엄청난 축구 리그를 많이 중계해준다고요. 카카오는 축구 팬들의 이곳은 거의 성지. 여기가 웸블리예요. 카카오가 웸블리라고. 씨 여기가 누캄프야. 여기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고. 응?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딨어요. 롤 중계는 모르겠는데 근데 롤을 안 봐.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펜코에서도 롤 얘기 나오면 맨날 그 쭈구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야구 화질 봤어요? 야구를 모공 튀어나옵니다 진짜. 한동민 여드름 다 보여요 야구 보면. 아니 뉴스가 안 끝났어. 몇 개 남았어. 셰필드 유나이티드 감독이죠. 크리스 와일드 감독. 네, 이 감독이 올해 감독상 2위를 수상했습니다. 크리스 와일드 감독은 올해 감독상 2위에 올랐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와일더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키면서 올해 감독상을 수상했었는데 네, 올 시즌에는 클럽이 우승 이제 그 영광의 1위였고 크리스 와일드가 올해 감독상 2위에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단한 또 시즌 중반에 재계약을 하셨죠. 네. AC 밀란은 쿠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C 밀란은 이번 여름에 공격 옵션을 보강할 것이며 쿠보와의 임대 계약이 예상된다고 하고 19살의 쿠보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쿠보는 레알 소속 선수이나 현재 마요르카로 임대를 떠났었고 쿠보를 원하는 클럽들은 여러 구단들이 있으며 그중 밀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 쿠보가 총 30경기 출장해서 3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또 AC 밀란은 쿠보만 노리는 게 아니라 루카 요비치, 레알의
루카 요비치를 지켜보고 있는데, 뭐 이제 뭐 레알이 보내줄지는 봐야죠 뭐. 네. 제임스 피어스 리버풀 소식에 조금 정통한 분이죠. 이분이 리버풀의 정리 대상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가 봐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너가 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봐도 심지어 에버튼 팬이 봐도 카리오스 정리 대상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샤키리도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카리오스는 베시타스로 임대를 갔었지만 완전 이적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리버풀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대요. 리버풀은 그냥 알아서 오지 마. 그냥 우리 모르는 사이. 샤키리도 뭐 괜찮은 제의가 리버풀에 오면은 사실 샤키리는 제의가 무조건 올 거예요. 그 정도 자원은 원하는 클럽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샤키리도 리버풀이 아닌 새로운 클럽으로 가서 도전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다니 세바요스가 아스날에서 한 시즌 더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아스는 아스날이 구매 옵션을 포함한 1년 임대 연장을 더 바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아스날은 세바요스 완전 이적에 3,500만 유로를 쓸 수 있다고 하며 세바요스의 레알 리턴은 복잡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것은 세바요스와 지단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바요스의 아스날 생활은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스페인 아스에서는 한 시즌 더 머무르는 것이 아마 유력하다. 특히나 뭐 이제 이적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데 레알에서는 임대를 보내주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무 이적 옵션. 그러니까 1년 임대 보내줄 테니까 그 시즌 끝나면 무조건 이제 이 금액에 영입해라 라는 조건을 달고 이 선수를 이제 임대해 줄 것 같다라는 소식이에요. 뭐 지금 세바요스가 뭐 잘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르테타가 사실 뭐 이런저런 선수들이 이제 뭐 필요하다 했지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아르테타 역시 수비수 라고 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아르테타가 이제 어떤 또 수비수를 데려올지 또 데려와야 되는데 무조건 상황이 데려올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다음 카페인 락사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펜코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려면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필요 없어요. 좋아요 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구독과 댓글만 해줘도 댓글 팟빵분들 특히 댓글 좀 가끔 좀 남겨주세요. 팟빵도 이제 조회수가 그래도 그래도 음성 컨텐츠 나오는데 좀 그냥 이제 듣고 가시거나 듣기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꼬박꼬박 댓글 남기니까요. 팟빵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뭐 댓글 남기면 바로바로 제가 새벽에도 댓글 보면 바로바로 남깁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또 저도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유튜브 좀 많이 좀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